올 시즌 프로야구팀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들 네. 중에서 남을 선수와 떠날 선수들 과연 누가 있을까? 일단 처음에 1위 팀이 SSG 랜더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모리먼도 분명히 남겠죠. 인상적인 활약 보여줬어요. 폰트 선수 잡고 싶어 할 겁니다. 문제는 일본이나 미국 본토에서 다시 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몸값이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외국인 선수도 3명 묶어서 400만 달러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올해 이미 폰트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연봉을 꽤 올려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고민될 수도 있어요. 폰트는 전 반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라거레스는 팀에서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라거레스가 막판에 좋은 활약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장타력에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는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예요. 거포를 욕심을 낼 것 같거든요. 데려와야 되느냐. 네. 근데 모리만도는 확실히 남는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송지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400만 불 그 3명 합총 얘기인데 지금 KBO에서는 제도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내용이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10만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 선수 다 잡겠다. 한 명당 10만 달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430만 달러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처음 들어온 선수는 100만 달러 상한선이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10만 달러 추가는 없는 거죠. 10만 달러까지 좀 추가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은 도움 되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LG 트윈스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LG는 당연히 켈리하고 플로코 투수 2명은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은요 올 시즌 교체 카드가 다 소진돼가지고 이 선수들로 3명이 그대로 갔었죠. 네. 그러니까 요키시는 예전보다는 조금 좀 떨어졌죠.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상한선이 작용할 거라고 봐요. 요키시도 이제 인상을 해주느냐, 뭐 동결이냐, 애플로는 퇴출이라고 보고요. 푸이그 선수 고민되겠죠. 저는 제일 궁금해요. 푸이그 선수가 마지막 한 달 동안 타격감을 살리면서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도 또 다른 리그 또 간을 볼 거예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을 보기 때문에 딴 데서 부르면 바로 갈 거고 아니면은 또 고민을 해보겠죠. KT에는 웨스 벤자민 선수, 그다음에 데스파이네 선수, 앤서니 알포트 선수가 있습니다. 데스파이네 선수가 이제는 제가 볼 때 KT에서 약간 놔줄 것 같아요. 느낌이라서 제로 찾을 것 같고 벤자민 선수는 시즌 중반에 영입됐습니다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몸값만 맞으면 전 당연히 재계약하지 않을까. 알포드 선수 저는 약간 재계약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만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선수 대안 없으면 그냥 계약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 시즌 내내 외국인 선수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팠던 팀들이 한두 팀들이 아니에요. 특히 투수 못 구해가지고 기아 타이거즈도 그렇고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은 굳이 보낼 생각은 없을 거예요. 재계약하려고 하지. 그럼요. 새로 데려온 선수들은 100만 달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수 부분은 더더욱 잡으려고 그럴 겁니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션 롤린, 토마스 파노니, 그다음에 세 명 다 잡으려고 그러겠죠. 네. 그 상한선이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잡으려고 할 겁니다. 파노니 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노니 자원으로 9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타자들이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게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계속 데려갈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브리토 선수는 일본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에서 정말 웬만큼 한다 싶으면은 일본 야구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공교롭게 지난 시즌까지 하고 데려간 선수를 지금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일본 야구에서. 그래서 이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이제 루친스키, 더모디 선수가 있네요. 루친스키는 계속 잡을 것 같고요. 더모디 선수는 가능성 낮다고 봐요. 그리고 타자 닉 마티니 선수도 있네요. 타율은 나쁘지 않고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파워가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근데 알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NC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다. 계속 데려가자로 될 수도 있지만은 더모디 선수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8경기에 나와죠. 39와 3분의 2이닝. 그리고 루친스키는 지금 켈리 선수와 함께 국내하고 터조 대감이에요. 맞아요. 네.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선수 3인방이 그대로 갈 것이냐 내년에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 잡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특히 수아레즈 선수나 피넬라 선수는 또 이제 타공 리그에서 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삼성이 가능하다면은
다 잡고 싶은 마음 있을 겁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엑스 선수는 다시 잡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반스가 초반에 왔을 때는 무조건이었었는데 사실 시즌이 가면 갈수록 노출이 되는 듯한 그 스트렐도 약간 좀 그래요. 와서 11경기밖에 안 던지고 성적은 무난했는데 구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네, 근데 스트렐리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 뭔가 또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시즌 예. 중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비용도 발생을 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네요. 두산이 올 시즌 가장 힘들었던 게 외국인 선수였죠. 특히 투수요. 두산은 3명 다 바꿀 수 있어요. 페르난데스 선수가 그동안 잘했었는데 장타력이 너무 떨어져. 물론 이 선수가 뭐 홈런 30개 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올해도 겨우 3할은 지키긴 했습니다. 근데 홈런 6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건 너무 떨어진다는 거고 발이 너무 느려요. 병살타의 왕입니다. 병살타 34개. 예, 그래서 단일 시즌 이제는 최다 병살타. 한번 바꿔줄 때가 됐다 그런 얘기고 네. 와델 선수도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그러고 스탁 선수는 고민을 좀 하긴 할 거예요. 이것도 근데 가능한 대체 선수가 있다면 역시 두산은 3명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고민할 것 같아요. 3명 전부 다. 이 터커만 선수가 팀에서 1번 타자까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장타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수비도 괜찮고 스피드도 있고 성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는 팀에서 더 많은 장타를 원해. 어떤 기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터커만 선수가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페냐 라미레즈는 저는 다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네. 기대에 못 미치고 기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딱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선수가 일단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화가 지금 외야 자원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FA 시장에서도 외야를 노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눈에 띄는 외야 자원이 많지 않아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터크먼 선수가 이제 외야수인데 터크먼 선수를 대체할 만한 외국인 선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야수를 유색을 해보고 외야를 보면서 더 많은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야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터크만 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재우 의원이 생각하기에 올 시즌 네. 외국인 선수로만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혜택을 본 네,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LG. LG가 타자 쪽은 계속 실패를 올해도 힘들었죠.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켈리에다가 플로코 선수가 정말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주면서 국내하고 빠르게 저는 아무래도 국내는 이 외국인 투수 2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잖아요. LG의 켈리와 플로코 이 2명의 원투펀치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합쳐가지고 32승을 거뒀으니까 그럼요. 나머지 팀들은 다 고전했어요. 삼성은 바꾼 선수가 없기 삼성도 때문에 괜찮았죠. 네, 삼성은 그래도. 바꾼 선수 없다는 것 자체가 괜찮은 그럼요. 거죠. 네. 그게 대박인 거죠. 네, 네. 지금 아마 겨울부터 또 많은 작업들이 또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고 어떤 선수가 중간에 사라질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메이저리그 MLB 올스타가 한국에 오죠. 방문을 하죠. 네. 네.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MLB 네. 올스타가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 MLB 올스타가 방문한 게 WBC 프리미어 12 예선이 국내에서 열린 적은 있었지만 MLB 올스타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온 건 1922년 이후 무려 10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922년 뭐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없죠. 예, 저희 방송을 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초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MLB가 소개되고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잘 오면서 왜 우리까지는 안 오지라는 가까운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예. 지금 이번에 4경기가 총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11월 11일, 12일 이틀 양일 동안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벌어지는데요. 첫날 첫 경기에는 NC, 롯데, 삼성으로 구성된 영남 연합팀이 KBO 대표로 나가게 되고요. 그 이튿날 2차전에서는 KBO 10개 구단 올스타 팀이에요. 그다음부터 계속 3차전, 4차전까지 올스타 팀이 나가게 되는데요. 하루 쉬고 13일 하루 쉽니다. 그 이후 14일, 15일 서울에 올라와서 그쪽 스카이돔에서 3차전, 4차전을 가지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선수가 과연 이 MLB 올스타에 참여를 하느냐. 일단 코리안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 빼놓고는. 예, 뭐 유현진 선수야 뭐 부상 재활 중이니까 어렵고 김하성, 최지만, 배지환, 박효준 선수가 함께 내한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살바도르 페레즈, 캔자스티의 홈런왕 그렇죠. 포수죠. 그리고 앤서니 산탄데르 선수. 이 선수도 올해 30개 없는 첫날 거의 볼티모어의 주포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삼성 출신의 데린 러프 선수. 그리고 저는 이 선수가 상당히 기대되는 게
올 시즌 본인 커리어 시즌 만들고 또 이 클리브랜드 돌풍을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메드 로사리오 선수가 오게 돼 있고 네. 앤서니 베스 선수, 우한 불펜 투수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선수죠. 그리고 콜튼 왕 이런 선수들이 현재 참가를 확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콜튼 왕 선수가 오면은 김거일 선수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러네요. 네. 예. 물론 지금 네. 이제 미러키에서 뛰고 미러키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좀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MLB 오스타가 치러지는 거는 너무 반갑고 환영할 네. 만한 일이지만 이제 티켓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좀 감론 일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구장 뭐 티켓 가격은 비교도 안 되고요. 한국 야구장 티켓 가격이 정말 싸죠. 저렴한 편이죠. 맞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티켓이 지금 예매가 되고 있는데 와 가격이 엄청나네요. 이제 일단 가장 저렴한 가격이 6만 원. 외화의 3, 4층이라고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다이아몬드석은 3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 관중석 같은 경우는 기본이 12만 원, 15만 원.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 다 통틀어서도 가격이 한 두세 배 이게 높다 보니까 팬들이 좀 많이 당황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6, 7년 전 메이저리그 팀을 초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정말로 대형 스판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 정도 액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가격이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저거를 끌고 온 주최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간방송사가 MBC잖아요. 4경기를 다 중계를 하는데 거기에 팔았겠죠. 팔았는데 선수를 초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재반 비용을 다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비싸요. 저희는 그때 메인 스폰서까지 확보를 한 상황인데 수지 타선을 맞춰보니까 최소한 경기 수를 그 당시에 7경기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중국으로까지 가서 몇 경기를 할까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티켓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티켓 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뭐 네. 이해하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팬들이 야구장에 갈 수 있을까? 팬들이 가지 않는다면 티켓이 그래서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이것도 손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야구장 자체에 그런 괴리감이 지금 엄청난 맞아요. 거거든요.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 가격 주고 봐야 돼? 라는 얘기. 그런 심리적인 저항선이 상당히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지도 않네.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주고 가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이 참가 선수들 구성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하죠, 솔직히. 전 솔직히 이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가 다 확정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네. 한편으로서는. 예. 그래서 제가 MLB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측과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분이 일단 짤막하게 말씀하신 거는 아까 송지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선수들 몸값도 비싸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다 보니까 얼마나 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이게 메이저리그 노사 협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러이러한 경기를 하러 가게 됐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는다라는 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뭐 5성급 호텔에 어느 정도의 액수에 그 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거기에 보험비도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발표가 안 된 선수들 중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냐 했더니 이건 다른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MLB 사무국에서 발표를 좀 미루고 있대요. 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선수도 한국에 오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명단을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이 발표하고 싶겠어요. 흥행을 네. 위해서.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포스트 시즌 동안에 그쪽에서 발표한다고 무슨 해가 있을까요?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 걸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더 긴밀한 협조와 요구할 거와 또 들어줘야 되는, 수락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MLB 월드 투어가 흥행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스타 파워죠. 제일 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정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순수 야구 팬으로 그래도 MLB 선수를 내가 우리나라 구장에서 현역 선수를 직접 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 정도 선수만 난 안 갈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선수 구성이 어떨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이 선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구대회 야구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